자, 글로벌 라이브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호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동훈입니다. 여러분들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차 속에서 괜히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진 않으셨는지 걱정이 되네요. 어디 안 다녀오셨죠? 저는 아기가 어려서. 갔다 왔어요. 다녀오셨어요? 네. 첫 명절이기도 했고, 네. 이제 로이가 이제 나가도 괜찮은 때가 돼서 다 돌았습니다. 저희 친할머니, 외할머니, 증조할머니. 엄청 네. 예쁨 받으셨겠네요. 예, 정말 네. 정말 기회가 되면 네. 이거 너무 이렇게 되면 좀 개인 방송인 것 같아가지고 네네.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 제가 영상을 좀 찍었거든요. 네. 한번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랜만입니다. 진짜 예, 저희가 너무 쉬고 오래간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예. 보고 싶었습니다. 다들 잘 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예. 또 우리가 한 주를 준비해봐야 되겠죠? 자, 네, 어떤 알겠습니다. 내용들이 있을까요? 자, 참 오랫동안 저 글로벌 라이브 좀 쉬었다가 네.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일들 또 말씀드리기가 좀 힘드니까 네.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오늘 글로벌 라이브 뉴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의 미국 증시 흐름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어요. 네. 물론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어제까지 월요일까지 해서 우리가 이틀 정도는 방송을 좀 쉬다 보니까 네. 지금까지 어떤 흐름을 좀 가지고 있었나가 조금 궁금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상승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 엔비디아가 45.8% 상승했고요. 네. 테슬라가 또 마이너스 20 거의 25%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메타 32% 그리고 일라일리 26% 그래서 올해의 이제 주인공은 딱 1위, 2위, 3위 딱 나오는 느낌이죠 지금. 네.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뭐 여러 챗 GPT, 오픈 AI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지만은 올해의 2024년에 상반기는 아마도 엔비디아, 메타, 일라일리가 일단 신호탄은 끊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보잉에 관련돼서 많은 이제 이슈가 있었고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을 좀 보다 보니까 정말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상반기 때 또 지금 1분기 지나오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나 이 맵을 보면서도 확실히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딱 예, 알파벳 순서네요. LLM. 어떤 거요? 일라이릴리의 예, 예. 엔비디아의 메타 앱. LMN. 순이네. 그럴 수 있네요. 신기하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시장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우리 이제 미국 증시 글로벌 체크 포인트 같이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0.3% 하락했고요. S&P 500은 0.09% 하락했고 러셀 2000은 1.82% 상승하게 되면서 중소형 성장주들이 어젯밤에는 정말 괜찮았다. 네. 물론 이제 실적 발표의 기대감에 따른 그러한 움직임도 좀 있었지만은 이미 빅테크는 어느 정도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다 보니까 중소형 성장주들의 실적 발표 좋은 호실적이 좀 나오게 되면서 러셀 2000 지수는 또 반대로 좀 많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빅테크 종목들 흐름을 좀 보게 되면 테슬라가 마이너스 2.8% 하락했어요 어제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1.26% 하락했고요. 아마존 마이너스 1.21% 하락하다 보니까 나스닥이 전체적으로 0.3%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나이키가 상대적으로 또 어제 좋았습니다. 2.56% 상승했고 사실 최근에 나이키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너무 좀 저점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어제 4.2%또 상승하는 네.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4.19%를 기록하고 있고요. 유가 WTI 기준으로 77달러를 뚫고 사실 몇 주 전에 78달러를 찍었었잖아요. 네. 이것을 또 뚫고 올라갈지가 시장의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동 리스크로 인한 공급 중단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다시 또 나타나게 되면서 지난주였죠. 6% 가까운 상승을 보였거든요. 유가가. 그래서 77불까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제가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엔비디아가 장중에 아마존과 알파벳 시총을 앞질렀습니다. 이야. 이렇게 되면서 제가 이거 오타인데요. 전 세계에서 4위 기업을
찍는 예,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장 막판에 살짝 다시 좀 윗골이 달면서 또 빠지게 되면서 아직은 제가 좀 수치상으로 봤을 때 아마존이 아주 근소한 차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엔비디아가 전 세계 4위의 시총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아마도 엔비디아가 아마존과 알파벳을 앞지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손으로 실리콘밸리 큰 손으로 여겨지고 있는 피터 틸, 팔란티어의 또 창업자, 공동 창업자이자 그렇죠. 또 페이팔의 또 공동 창업자로 정말 유명한 그 페이팔 마피아라고 이름이 있을 정도의 그 실리콘밸리의 그 그룹이 있잖아요. 네. 예. 이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가 작년에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각각 1억 달러씩 투자를 했고요. 야. 했고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에서 더 지속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작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만약에 투자했다면 정말 저점에서 그러니까요. 사게 됐던 건데 그러한 일단 좋은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이제 호재성 기사가 좀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다시 5만 달러를 5만 달러를 돌파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로도 6,500만 원 넘어가는 네. 예, 그러한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더럴 리얼리티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우리가 티커로 보게 되면 FRT라고 하시면 되겠 리츠 기업이에요. 리츠 기업인데 분기 매출 예상치를 좀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좀 증가한다라고 해서 뭐 주가가 약간의 큰 변동성은 아니지만 약간의 변동성을 줬는데 지금 이 지속적으로 리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또 앞두고 있으면서 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표로서 쓸 가능성도 좀 크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와 있고 또 이런 기업의 가이던스가 향후 2024년에 상업용 부동산 어떤 가이던스를 내놓을지가 지금 월가에서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저희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월가에서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앞두고 안정적인 물가 예상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예측치를 보니까 헤드라인만 봤을 때 예상치가 2.9%예요. 근데 이전에 보게 되면 지난달 보게 되면 3.4%였기 때문에 이 상승폭이 정말 이제는 정말 2%대. 네. 헤드라인이 2%대면 뭐 정말 지금 뭐 코어 CP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또 큰 폭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유가가 지속적으로 뭐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유가의 흐름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 네. 자 유가와 이제 식료품을 좀 빼게 되면 이제 코어가 나올 텐데 그 코어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의 의견이 좀 다소 엇갈리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10시 반에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유산원님과 함께 또 CPI에 대해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를 보여드릴게요. 다음 뉴스 보시게 되면 기업 사냥꾼으로 잘 알려진 칼 아이칸이 젯블루의 지분을 약 한 9.91%, 약 10% 정도 갖고 있는데 내가 이제 우리 이사회 대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사회에 들어갈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네. 계획하고 있다라고 해서 시장에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행동주의 펀드로 가장 또 유명하잖아요. 칼 그렇죠. 아이칸이. 이러다 보니까 젯블루의 어떤 주가에 강한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젯블루와 이제 스피릿 항공에 대한 이제 뭐죠? 합병. 예, 합병이 네. 이제 법원에서 불가판적 허가를 해주지 않게 되면서 약간의 지금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 그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개인 투자자분들 또는 이제 월가에 많은 기대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지금 또 앞다투어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젯블루 또는 스피릿 항공에 대해서 또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어대시, 우버, 리프트 운전자들이요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파업을 예고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왜 파업을 하냐라고 보니까 그 전국의 차량 공유 및 배달 운전자 연합이 걸쳐서 있는 앱이 있어요. 이게 네. 뭐냐면 Justice for App Workers예요. 네, 이게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파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유는 뭐 뻔하죠. 공정한 임금과 안전 조치를 요구한다라고 해서 이번에 발렌타인을 앞두고 사실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발렌타인을 앞두고 또 이제 파업을 예고한다고 하니까요. 또 시장에 일시적으로 약간의 좀 변동성을 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슈퍼볼이 끝났죠. 네, 슈퍼볼 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요. 미국 내에서 1억 2,300만 명이 시청하면서 역대 최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또 다들 아시다시피 또 우승팀인 캔자스 시티. 네. 또 남자친구. 캔자스 테일러 시티 스위프트. 테일러 스위프트가 또 나오게 되면서 네. 시청률이 또 급상승하는 그러한 효과까지도 나왔다고 하는데 정말 뭐 광고비도 좀 어마어마하고 이번에 또 눈에 띄었던 게 그 항상 슈퍼볼 하면 네. 그 최대 광고비 누가 썼냐? 맞아요. 이게 또 뉴스잖아요. 누구였죠? 테무입니다. 테무. 테무가 최대 광고비를 이번에 썼다고 합니다. 이야. 쓸만하다.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네. 벌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체크 포인트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볼 텐데요. 사실 제가 이제 요 뉴스 전에 네. 제가 이제 PD님께 하나 또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영상 보면서 우리 가볍게 또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게 이제 동남아식의 비전 프로. 저게 이제 오래된 영상인데요. 피디님, 죄송한데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이거 너무 9초라서 짧아서. 아이, 비전 프로. 네, 비전 프로. 이미 수년 전부터 원래 네. 동남아에서는 있었다. 있었다. 이러한 모델들이 있었는데 애플에서 아마 이걸 보고 따라한 거네요. 따라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소송이 따라했네. 들어갈 수. 저분께서 이제 소송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이거는 뭐 웃으라고 제가 설 이제 끝났으니까. 네. 자, 그다음에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갑진년 새해 인사말 해서 가볍게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올해 글로벌 덕담 퍼레이드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만 새해가 아니죠. 명절이 아니고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르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명절에 대한 이야기들 또 총리가 나와서 또 좋은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 이런 많은 이제 덕담 퍼레이드가 있는데 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 제가 좀 재밌어서 갖고 나왔습니다. 설날에 가장 듣기 싫은 말 설문조사 1위. 너는 앞으로 계획이 뭐니? 아우, 진짜. 너무해. 이거. 예, 넌 계획이 뭐니? 아유, 당신 계획은 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묻고 싶은.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2위. 취업은 언제 할 거니? 진짜. 이거 나 때는 말이다. 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게 23.8%. 아유. 자, 이제 어서 결혼해야지. 네. 21.9%. 전망은 어떠니? 이것도 좀 학교와 회사 전망은 어떠니? 이것도 좀 너무하네요. 예. 자, 정말 뭐 많은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잔소리 메뉴판. 이거 내가 뭡니까? 만약에 잔소리를 할 거면 돈을 내라는 거죠. 이제. 아, 너 어느 대학교 갈 거니는 이제 5만 원이고 5만 원. 5만 원 내고 예.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시집 장가 가야지, 결혼해야지. 이거는 80만 원 내야 된다. 80만 원 내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할 수 예. 있고. 그리고 취업은 했니? 이거 60만 원짜리. 예. 그래서 약간 오마카세, 80만 원짜리 오마카세가 부담스러우신 아니 근데 어른분들. 예. 어른들이 회사 연봉은 얼마나 되니도 많이 물어봐요? 이건 되게 신뢰 아니에요? 얼마나 버니? 왜 이렇게 물겠지? 굉장히 신뢰 아닙니까? 이거? 너 뭐 먹고 살만하니? 이거 이제 이게 돌려서 연봉이 얼마니? 이거겠죠. 예. 야. 자, 그래서 이게 뭐 메뉴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이제 우스갯소리로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많은 MZ 세대들이 네. 이렇게 또 메뉴판을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 관심을 받고 있냐? 올해가 용의 해잖아요. 네. 예, 용의 해인데 우리나라만 막 청룡의 해다가 아니라 정말 아시아 국가에 정말 그렇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의미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세계 관심이 용의 해를 용의 해에 집중하고 있고 이 부분에 집중하는 이유는 저출산이 해결될까라는 이야기들 또는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안 그래도 톰리가 또 이제 주말 사이에 인터뷰를 했는데 예. 톰리는 뭐 되게 낙관주의자이기도 하지만 아시아권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또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용의 해의 주식 시장이 좋더라. 진짜로?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용의 해가 뭔데가 되지만 우리 그러니까. 아시아권 사람들은 야 용의 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톰리는 용의 해의 시장이 좋더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또 분석도 있기도 했습니다. 예. 재밌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이제 한 자녀 정책의 후유증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뭐 적긴 했습니다만
지금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거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갖고 나온 자료입니다. 요거는 요 음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한자녀 정책이 시행됐던 기간이에요. 네. 예, 물론 이게 2014년인가요? 15년 때 이제 끝났지만 이 한자녀 정책 때에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이 출산율에 대한 후유증. 이게 왜 이게 후유증이냐? 전 세계에 우리가 인구가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은 2.1명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2.1명을 이 한자녀 정책 때 이미 하회 돌파를 하게 되면서 저출산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출산율도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지만 중국의 출산율이 정말 급격하게 빠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네. 이번에 용해해인데 특히 청룡해해다 무슨 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과거에 중국 출산율을 한번 보게 된 거죠. 자, 예전에 혹시 용띠의 해에 출산율이 정말 증가했을까라고 봤을 때 2012년 때 네. 급작스럽게 이렇게 껑충 뛰어오릅니다. 이야. 예, 이때 아이들을 좀 많이 낳아야 된다. 네. 라고 하다 보니까 2012년 때 이러한 출산율을 보이다 보니 2024년 때 이게 또 어떻게 또 튀어오를지에 대한 미신을 또 많이 믿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을 봤을 때 이미 대만 같은 경우는 자연 감소가 시작이 됐어요. 왼쪽을 보시게 되면 출생률보다는 사망률이 점점 2019년 때부터 이미 크로스가 지나갔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이미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망률이 훨씬 높아지고 있고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대만의 출생률인데 여기는 호랑이띠. 네. 호랑이띠 뭔가 좋잖아요. 기운이 좋지 않아요? 좋은데 네. 이때는 좀 떨어졌는데 용해해요. 용해해. 2012년 때는 이렇게 껑충 뛰어오릅니다. 이야. 대만도 마찬가지로. 네. 예. 그래서 일단 중국과 대만의 2012년에 용해의 어떤 출산율은 좋았다. 이거를 잠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2050년이 되면 생산 인구 34%가 급감하고 군대, 학교 다 사라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혹시 국내에서도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른 합계 출산율인데요. 이게 정말 2025년 0.63, 2026년 0.59까지 기록하게 된다면 물론 올해 많이 태어나겠죠. 반등하겠죠. 예. 반등해야죠. 자, 이러다 보니까 뭐 국가 소멸 위기감이다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유명한 블룸버그 자료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애들이 모든 애들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스라엘과 멕시코. 2를 넘고 있는 네. 이러한 나라를 봤을 때는 쟤네 유지 잘하고 있네. 그리고 지금 프랑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를 봤을 때 야, 저 동네도 지금 2가 깨졌네. 큰일인데?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영국 그리고 캐나다 보다 보면 여기서 야, 비상이다. 야, 니네 이러다 지금 1.5가 꺾인다. 네. 이러고 앉아 있는 상황이고 스페인과 재팬은 일본과 이제 스페인은 야, 망했어 지금. 야, 너희들 지금 모든 해결책 총동원해야 된다. 지금 1.2 이거 지금 큰일 난 거야 지금. 그렇죠. 난리 났어. 이러는데 이제 한국 보면은 0.7. 뭐야 이게? 야. 그냥 물음표입니다. 뭐지? 약간 이런 아주 이제 유명한 이제 블룸버그 자료죠.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용의 아이들이 좀 많이 태어나는데 싱가포르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얼른 용의 아이들을 낳아라라고 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이게 전체 이제 중국과 같이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를 제가 뉴스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2000년 홍콩의 출산율은 5%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용해해였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본토도 상승세를 보였고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대만도 이제 상승세를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988년과 1976년 이때 용해 시대가 있었던 다른 해에도 싱가폴 그리고 중국, 대만, 홍콩에서는 전부 출산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대요. 진짜 용의 해예요? 용의 해에.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싱가포르에서는 이 총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부가 개인 생활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직업적 열망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부부가 느낄 압박감 나 인정한다. 네. 지금 예전과 좀 다른 상황인 거 나 인정하는데 근데 우리가 좀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싱가포르 총리의 덕담이에요. 이게 덕담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현대 생활의 경쟁적인 압력 속에서 더 많은 부부가 자녀를 갖기를 좀 선택하고 덜 일찍 출산하기를 기대한다. 네. 그래서 올해 용의 아이들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나와서 신년 덕담을 좀 했습니다. 덕담인지 아닌지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홍콩도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랑이보다는 좀 용이 좋은 지금 녹색이 용입니다. 예, 녹색 용이 승천하듯이 껑충껑충 뛰어오르죠. 지금 보시게 되면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마카오도 제가 가지고 다 가지고 났어요 제가. 마카오 주황색 보시면 돼요. 용의 해입니다. 주황색. 이야. 예, 그때 최고치를 찍었었죠. 네. 이때 뭐 제가 그때 88년도인가 싶기도 하고. 자, 이때는 이제 2012년도에 또 네.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을 또 마카오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9월과 10월 달에 많은 수의 아이가 좀 태어났어요. 연초에 난리 난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1월이 되면 야 올해 용띠래. 용띠야? 잠깐만. 1, 자, 2월에 무계획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야. 1, 2월에 아니죠. 12월, 2월 그 정도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쵸. 그러니까 9월, 10월 9월, 10월쯤에 이렇게 하는 게 오빠 올해 용띠래. 용띠야? 그래? 잠깐만. 그래서 내가 오늘 장어를 좀 먹었나? 약간 이러한 흐름이 있다는 거죠. 아시아에. 야. 그래서 이제 아니, 여러분 범띠분들이 서운해하겠어요. 뭐 근데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2월입니다. 아직 2월입니다. 아직 2월입니다. 올해 안에 올해 안에 나올 수 있죠. 올해 안에 될 수 있어요. 예. 자 지금 이제 동접자가 좀 빠진다. 이제 그 의미가 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느끼는 저출산 요인입니다. 보시게 되면 가장 밑에 부분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적 어려움, 돈이죠, 돈.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이코노믹 프레셔. 그래서 18.11% 가장 어려운 거. 그다음 집값. 이게 지금 전체 아시아에 따르는 그러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값이고 개인 건강 문제는 뭐 나이가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경력 단절. 네. 그리고 임신 후에 어떤 사회적 분리. 이게 경력 단절과 이제 비슷한 느낌일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사회 환경, 메디칼적인 부분, 그리고 가족의 지원. 이 순서인데요. 보통은 이제 집값과 돈 문제가 가장 지금 크고 경력 단절도 많은 분들이 사실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아마 공통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지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되게 얘기가 길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재밌었고. 지금 아시아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출산 문제로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훈님이 진짜 할 게 없나 보다. 어떤 거? 우리 뉴스요. 우리? 예, 그게 아닌데 아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이게 원래 제가 이거 5분 내로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 중요한 거 뒤에 있어야 돼. 맞아요. 중요한 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 네. 이제부터입니다. 네. 글로벌 라이브는.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아마존과 구글을 제친 엔비디아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올해에 정말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메가 트렌드가 결국엔 AI였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또 과거에 어떤 흐름을 보였었는지 이 시총에 관련돼서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인공지능 시장의 독보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고요. 지난 분기 실적 아직 실적 발표하려면 2월 21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지난 분기를 보게 되면 에비타 마진 기준으로 500%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리고 지난 15개월간 4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지금 1조 8,300억 달러. 물론 이제 장중에서 이러한 기록을 좀 찍었었는데 알파벳이 당시 1조 8,200억 원을 찍었고요. 아마존이 1조 8천억 원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 애플이 2위, 그리고 3위가 사우디 아람코고요. 이 사우디 아람코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4번째 가치 있는 기업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에 17,000%나 상승을 했는데 이것은 S&P 500 기업 중에 단연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였었고요. 10년 전에 만약에 내가 엔비디아에 1,000불, 그러니까 하나로 약 130만 원 정도를 투자했다면 지금 와서는 2억 3,200만 원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에 정말 얼만큼 상승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월 21일 날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때 한번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사우디 아람코는 안 쳐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통 주식 수가 거의 없어요.
거의 그게- 뭐 국영 기업이니까. 네, 그 5%인가 아마 되게 적을 거예요. 근데 이 적은 걸로 지금 그거 가격 올라가면은 전체 가격이 뻥 뛰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우디 아람코는 물론 그렇다고는 하지만 안 쳐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3위. 3위? 끝. 네. 네, 정리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엔비디아와 아마존의 이러한 여러 이제 괴리율을 보여줬던 과거의 시간, 그리고 지금은 이미 넘어선 그러한 이제 흐름을 잘 갖고 나왔는데, 진짜 이 상승폭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네. 이게 기울기라고 보기도 힘들 정도로 네. 정말 최근 들어가지고 정말 급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빨간색이 이제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정말 아마존의 시대였다 한다면 이제는 다시 또 엔비디아가 또 차지하는, 미국 시장이라는 것은 시총 1위가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과거에 엑소모빌이 또 시총 1위를 그럼요. 했던 적도 있었고 뭐 물론 애플, 이번 또 마이크로소프트 바뀌었고 또 엔비디아가 또 시총 1위 할 수도 있고요. 네. 뭐 시장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이거는 혹시나 엮이지 마시라고 제가 가지고 나온 뉴스인데요. 12월 이후 가장 긴 상승세를 이어가는 AMC다라는 제목을 제가 보고 나서 네. 자, 여기 위에 보게 되면 뭐예요? AMC가 12월 이후로, 디셈버 이후로 가장 길게 상승하고 있다 라는 뉴스를 보고, 야, 지금 AMC가 지금 난리가 났나? 네. 님 주식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올랐나? 해서 제가 잠깐 봤는데, 이게 위에는 이제 주간 단위. 네. 주간 단위 여기 오른쪽에 뭐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 정도 지금 상승했고요. 네, 일간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 상승이 요거. 요거 정말 지금 긴 시간 동안에 상승하고 있다라고 뉴스 나오게 되면서 혹시나 또 이거 안 보시고 또 AMC 투자하실까봐 네. 요거까지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 한번 네. 넘어가 보죠. 좀 잠시 후에 우리 최파고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네. 자, 오늘 10시 30분에 이제 CPI 지표가 발표가 되잖아요. 아유, 이게 잠깐 끊어졌네. 다시 한번 연결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CPI 발표될 때마다 사실 그 월가에 있는 그 IB들은 오늘 CPI가 몇 %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오늘 주가가 오를 거냐 말 거냐의 시나리오들을 보통 제시하거든요. 예. 오늘도 그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JP모건에서 내놨는데 제목부터 한번 보시죠. 이거 뭐 제가 정한 제목인데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월간 기준 전월 대비 0.1% 미만으로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네. 모든 랠리가 촉발될 거다. 이게 이제 JP모건에서 제시한 5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발표가 어떻게 될 예정인지부터 한번 볼게요. 예. 헤드라인은 조금 전에 박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달에 CPI 헤드라인 넘버가 3.4%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 예상치는 드디어 2%를 보는구나 라고 하면서 2.9%를 시장에선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0.1% 미만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전월비입니다. 지금은 사실 헤드라인 넘버보다는 전월비가 훨씬 더 시장의 민감도가 높은데 지난달 12월에는 0.3% 상승을 했었고 이번 달에는 0.2% 정도 올라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죠. 이게 만약에 정말 0.1% 내지는 0% 그렇게 미만으로 나오면 진짜 모든 랠리가 촉발될 거다라고 하는 게 JP모건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퍼센트별로 확률과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주식 시장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것까지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보면은 가장 그 낮은 확률이긴 한데 2.5% 확률로 만약에 0.4%를 넘게 물가가 오를 경우 이때는 주가는 뭐 1.7에서 2.25% 정도 낮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연중에 있잖아요. 한 대략 6월 정도, 7월 정도 이 기대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게 이제 연말로 지연될 거고 또 금리 인상이 혹시 한 번이라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가가 높게 나오는 거죠. 네. 확률은 낮지만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주가는 2% 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만약에 0.3에서 0.4% 정도만 나오면 그래도 한 1에서 1.5% 정도는 하락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핵심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좀 더 끈적거리게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증가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홍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있잖아요. 예. 이 홍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공급망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물가가 높게 나오게 되면 예.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45%의 확률로 가장 높은 확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바로 0.2%에서 0.3% 정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이것만 해도 시장에선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정도 수치만 나와도 그래도 시장은 한 1%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이제 드디어 자리를 잡았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0.1에서 0.2% 정도만 올라갈 것으로 나오면 이것도 한 1에서 1.5% 정도 시장 수익률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장기채 시장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으로 삼았던 만약에 정말 0.1% 미만이 나오면 확률은 낮지만 그럼 막 2% 넘는 주가의 폭등이 나올 것이고 모든 랠리가 촉발될 것이며 채권 수익률이 붕괴될 것이다. 채권 수익률 붕괴는 뭐 반대로 말하자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거니까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죠. 예. 그렇게 되면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앞당겨지면서 3월 인하에 대한 베팅이 또다시 한 50% 이상으로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긴 했지만 우리가 지금 시장 예상치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 0.2%에서 0.3%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만 나오더라도 사실 그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속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인플레는 잡히고 있는 그렇죠. 거라는 걸 이제 0.2에서 0.3 정도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0.2에서 0.3 정도까지만 나와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이제 JP 모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앞서 제가 2개의 항목을 빨간색 테두리를 쳐놨는데 그게 가장 확률이 높은 게 0.1에서 0.3%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확률 높은 그 전망치들로만 나오더라도 시장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JP 모건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일 만에 2배 난 종목이 있습니다. 딱 얼굴 보니까 뭔지 아시겠죠? 네. 바로 암입니다. 암. 자, 지금 이 갭상승 직전에 바로 이때가 2월 8일이었고요. 이날이 바로 실적을 발표한 날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장 마감된 이후에 실적 발표했고 다시 개장할 때는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3거래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3거래일 만에 93%나 급등했습니다. 야. 3일 만에 2배 올랐어요. 3일 만에 2배. 자, 지난 그 2월 8일에 제가 글로벌 라이브를 통해서 그럼 ARM이 뭘로 돈을 버는지를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때 이제 로열티 매출, 그다음에 라이어스 선스 매출 이 2가지가 매출이고 이게 어떤 시장 환경에서 로열티 매출이 높아지는지, 그다음에 라이선스 매출이 높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우리가 ARM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냥 스마트폰이겠거니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 이번 실적 발표를 보니까 인공지능 덕분에 서버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졌던 것, 그리고 자동차의 전동화 덕분에 자동차 모빌리티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실적 발표를 통해서 보여드렸으니까 2월 8일 글로벌 라이브 방송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화면 다시 함께 보시죠. 지금 ARM 같은 경우에는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80일 락업 물량이 오는 3월에 도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ARM이 지난 9월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180일 6개월이면 10, 11, 12, 1, 2, 3에서 3월에 락업 물량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예수가 풀리게 되죠. 근데 소프트뱅크가 지금 지분을 9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뱅크가 얼마나 많은 물량을 내놓을지가 아직 예상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3월에 물량이 좀 많이 쏟아지게 될 경우 주가의 변동성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락업 물량이 있는 일정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월가에서도 요즘 그 ARM이 인공지능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건 인정을 하면서도 밸류에이션 너무 높은데? 라는 의견들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 기준을 봤을 때 TTM, 그러니까 트레일링 12months라고 하니까 지난 12개월이죠. 지난 12개월 기준으로 따져보면 1600배 이상이고요. 포워드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ARM은 지금 180배 정도가 잡히고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 33배, AMD 31배에 비하면
포워드 기준으로도 약간 ARM은 좀 너무 비싼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이슈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들 뭐 ARM 저도 이제 뭐 실적 보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단순히 스마트폰의 로열티랑 라이선스만 받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지만 밸류에이션과 오버행 이슈 있다는 점 이런 것들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정보네요. 네. 예. 자, 이렇게 1부는 저희가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는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최파고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